자, 오늘 이 책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든가 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옆에 두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반복해서 읽으면은 마음을 잡는데. 자, 오늘은 마인드 관리를 위해 자기 합리화가 필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매매를 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도하고 나면 상승하고 매수하고 나면 하락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느끼는 체감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가 30% 중에서 28% 상승한 자리에서 매도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2% 더 오르면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다고 아쉬워하는 거에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 배짱이님처럼 어제 상한가 드셔놓고 오늘 점상 갔는데 아깝다고. 매도한 자리보다 더 많이 하락한다면 결과적으로 잘한 매매지만 2%라도 더 올랐을 때는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또 매수 후에 2%만 하락하더라도 매수를 잘못했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느끼겠지만 당장 2% 손실이 불만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죠. 이렇듯 작은 순간순간이나 다양한 상황들에서 불만감을 가지게 되면 대부분의 시간이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불만이죠. 어디서 사든지. 그런 심리 상태가 이어진다면 올바른 주식 투자가 될 수 없고 본인 실력도 발휘할 수가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하다가 평정심이 잃을 것 같으면 어허 하서 돛 닦는 기분으로 언젠가 지인 형님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내가 주식을 해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수백만 원 버는 날에는 네 형수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러면서 애정 표현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외식도 하고 애기랑 놀아주기도 하는데 손실이 난 날은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고함 지르고 자잘한 거 지적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까지는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잠깐 사이에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지. 그러면 네 형수 입장에서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숨기나 봐요, 주식하는 거를. 뭘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것 아니야. 다정해서 애교 부렸더니 갑자기 성질내고 뭐 이런 식인 거지. 내가 보고 싶어도 내가 보고 있어도 내가 정신병자 같아.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대요. 주식하는 형님한테. 결국 계좌가 파래지면 불만과 짜증이 나고 계좌가 빨개지면 만족과 웃음이 일하면서, 그래서 그 감정들이 얼굴에 드러나고 마음의 고지곳대로 반영된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비단 가족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직업을 죽을 때까지 하고 살아야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하면 안 되죠.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면 차라리 지금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려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을 오가며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기보다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자기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네요. 앞에 얘기를 다시 풀어보자면,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항상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나? 내가 매도한 자리가 항상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희박하겠죠. 그렇죠? 내가 매수한 자리가 늘 최저점이 될 수가 없고 매도 이후에 상승할 수 있으니
매수 후에 하락하거나 매도 후에 상승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추가 하락이나 추가 상승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복기를 통한 공부는 해야 됩니다. 다만 생각의 차이로 생기는 불만족감은 매사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서 극복해야 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기보다는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 매도했더니 더 멋지게 상승하면 아, 내가 종목 하나는 잘 골랐었구나. 응? 내가 종목 하나는 잘 골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었는데 정리를 해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했더니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면 좋은 종목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매수했다면 아, 내가 무엇을 놓쳤구나 하는 깨닫는 계기로 삼으면 되고, 잘 모르겠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실이 깊어진 종목은 다른 종목이 수익 났을 때 같이 손절해 버리고, 그렇죠? 짝져가지고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하나도 없어지면 오늘은 매매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도 손실이 조금 있을 때는 그래도 다른 거라도 수익 났으니 손실을 줄였잖아. 손실을 줄였으면 다행이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수익 났으면 하나 손절했어도 수익이 났으니까 다행이지 하는 거죠.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종목 선정은 잘했구만 하는 만족감과 손실 아닌 게 어디야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지 주식을 하는 동안에 불만족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주식하면 힘들어요.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거죠. 공부나 해야 되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자기 합리화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만 조금 달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크게 다가오죠. 자기 합리화를 통해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못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껏 그런 자기 합리화 과정을 숱하게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요거 아시죠?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과거 제 아이에 관련된 마음 아픈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손실이 난 어느 날이었는데 돌이 갓 난 아들이 숟가락을 입에 물고 저에게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그 애를 안아줄 마음이 안 나서 애 엄마를 부르고는 애 데려가라 그랬대요. 하고 안아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감정이 대체 어땠기에 그깟 주식이 뭐라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안아주지 못한 아빠가 됐을까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식인의 마음가짐은 내 마음의 감정을 가벼이 표현하지 말고 어떤 한쪽으로 급격히 치우침 없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행복해지고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그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주식 투자 성공은 요원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직업을 위하여, 행복한 자신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자기합리화가, 줄 일도 없는 자기합리화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런 좋은 내용들이 쫙 있어요. 제가 4구절 정도만 읽어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언도 있죠. 이웃집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다. 기린지자비 변화, 기즉변의. 어려운 한자가 나오네요.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 아들을 의심하여 걸음걸이를 보니까 도끼를 훔쳐간 것도 같고 괜히 딴 사람 의심하는 거죠. 안색을 살펴봐도 도끼를 훔쳐간 것 같고, 말투를 살펴봐도 도끼를 훔쳐간 것 같고, 모든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쳐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었대요. 얼마 뒤 골짜기에서 도끼를 찾고 나서
다른 날 다시 그 이웃집 아들을 보니 그의 동작과 태도가 도끼를 훔친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 그 이웃집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다. 변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한 본인 자신에게 있더라. 이런 옛날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마음가짐. 주식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자, 한 번씩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공개방 여러분들도, VIP 분들도. 주식은 뭘로 하는 거예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한 번씩 써보세요. 글로 한 번씩 써봐야지. 주식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도 안 써? 그렇죠. 주식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쓰신 분들은 평생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주식은 검색기가 답이다. 땡! 다구님은 외계어로 쓰셨네요. 주식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주식 한번 사가지고 저기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평균 보유기간 8년? 8년 동안 손실이 나도 계속 들고 있는 그 마음. 언젠간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평균 보유기간 8년이. 물론 심사숙고해서 고른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워렌 버핏 할아버지 처음에 수익 낸 종목들 딱 보면 뻔하죠. 코카콜라. 또 뭐 있었지?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그 종목 몰라서 수익 못 났어요? 삼성전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5년 이상 들고 있기 힘들어요. 6개월도 들고 있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참을성과 인내가 대단한 거죠. 그분은. 최근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수익 많이 낸 거 애플. 몰라요? 애플. 다 알잖아요. 주식은 기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처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허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별풍 플러스 부탁드리고요.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자유로운 선택님, 이익실현님, 매도벌룬 감사드립니다. 네, 다구님도 감사드립니다. 황금 차크라님도 감사드립니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제가 자동 매매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아유 성공하겠어. 네. 지금 하루에 10%는 성공 못했지만 5%는 성공했죠. 네. 10%도 언젠간 성공할 거고 3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3년 동안 저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고. 제가 에디슨 얘기 말씀드렸죠. 에디슨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한 번도 뭔가 발명을 하면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없대요. 그것도 이제 마인드죠, 마인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언젠간 꼭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 까나리아 간다. 한미글로벌. 손마제는 갔다가 눌림목에서도 한 번 더 갔죠. 전일 고가 지지. 황금 차크라님도 감사드립니다.